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규제, 진짜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없애는 것이라고 사진에 보이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186개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 같이 알아봅니다.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회자가 3월 31일이네요. 제가 비트코인을 산다면 어떨 것 같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워런 의원이 비트코인은 마치 공기를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을 뭐 사기다, 도박이다, 자, 마약이다, 환경 파괴다, 쥐약까지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기라는 표현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에서 아시다시피 반 크립토 인사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 크립토 인사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당 출신의 상원 의원입니다. 자, 그래도 아쉽게도 하지만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신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전 민주당 여기 지금 조 바이든 후보도 당시 후보죠. 차기 대선 주자로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앙숙 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네요. 자, 이분이 트위터에서 무슨 말을 했냐? 자, 트럼프 행정부 또 연준에서는 수십억 달러 은행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위험이 닥쳤고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은행 규칙을 더 타이트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 규칙을 강화합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잘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출신입니다. 근데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냐? 이 코인까지 튄 거죠. 엘리자베스 워런이 반 크립토 군대를 지금 이렇게 빌딩하고 있다. 형성을 시키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위기가 느슨한 규제 탓이었죠.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자. 그리고 신용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중소 지역 은행에서 돈이 대형 메이저 미국의 은행들 메가뱅크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형 은행에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크립토는 금지를 하자고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명분이 생겼습니다. 코인 했었지. 너희들 크립토 또 스테이블 코인 했었지. 테라 루나 무너졌죠. 거래소 무너지죠. 저 리플은 소송에 지금 걸렸죠. 그러니까 시그니처 은행 망했죠. 이제 코인에 관련된 것들 하나같이 다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 하지 마. 이게 지금 이분의 어떻게 보면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크립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고요. 이분의 대안이 뭐냐? Let's do CBDC. 제가 영어 표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CBDC 하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상, 여기서 that world는 크립토죠. 그 세상은 largely cut off 되어야 된다. 완전 그냥 뭐 잘라내버려야 한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사회자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 뭐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건 아닌다. 뭐 본인도 알고는 있겠죠. 좀 더 살펴보시면 워런 상원 의원이 지금 은행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업데이트된 디지털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게 뭐냐? CBDC라고 하는 거죠. 사회자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쪽 편이신가 봐요. 이제 CBDC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죠. CBDC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화폐잖아요. 달러도 유로도 정부 그 각국의 정부가 보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CBDC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찍습니다. 민간, 뭐 월스트리트, 카드 회사들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합니다.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 또 빅브라더 어떤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크립토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세계도 뭐 NFT도 있고요. 향후에 뭐 이제 그 토큰화된 세상 여러 가지 화폐들, 디지털 화폐들끼리 경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CBDC 장점 정부가 보증하겠죠. 투명하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지출 내역을 샅샅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요? 그쪽 사람들은 코인이 좋고 그 누구 간섭도 받지 않는다면서 좋아하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돈 세탁에 쓰이고 유괴할 때 쓰이고 탈세할 때 쓰이고 규제 회피 아닌가요? 크립토를 규제한다는 것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잘라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본심이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사회자가 뭐 금융위기, 신용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일시에 비트코인 전부 팔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워런은 이때다 싶은 거죠. 크립토는 거품에 거품을 쌓는 것이다. 그게 어떤 뭐 생산을 합니까? 문제를 뭐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단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에만 의지를 해야 한다. 그거 뭐 정부가 보증을 하나 아니면 담보가 있나? 결국에는 뭐만 남을 것 같나요? 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신뢰가 사라지면 결국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여기서 이 사회자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틀렸으면 어쩔 건데요? 만약 전부 당신의 생각한 게 틀렸다고 판명이 되면 어쩌실 건가요? 갑자기 러시아 얘기 꺼냅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은 모두 금융제재 피하기 위해서 크립토 사용하잖아요. 사회자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그거 얼마 안 되던데요. 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갑자기 워런 의원이 언성을 높이죠. 그래도 제재 회피용으로 쓰는 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특히 러시아, 랜섬웨어 이거 이제 해킹할 때 이제 쓰이는 돈의 4분의 3이 크립토죠. 얼마나 불법에 이제 치밀하고 세련된 사람들이냐. 러시아 중앙은행은 제재를 아예 회피하기 위해서 크립토 거래를 뭐 합법화 시켜버렸잖아요. 제 의견은 뭐냐? 고객 신원 파악, KYC, 제재 회피 등 정부의 규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거래소는 영업 정지시켜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크립토 거래소 담당자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하더군요. 근데 크립토 그거 잘 규제해서 밀수다, 마약 거래다 이런 거 안 쓰이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과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 정당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키코 뉴스의 또 다른 인터뷰 영상입니다. 지금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뭐 에드워드 더드라고 하는 뭐 블랙락에서 자산 운용만 10년, 총 경력은 30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거의 90만 뷰를 찍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죠. 6개 미국의 대형 은행들만 남게 될 것이고 after 후죠. 통제된 컨트롤된 어떤 파괴 다음에 6개 은행만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의도된 공격이 있다는 약간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발언을 지금 합니다.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내 186개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그냥 갈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부동산에 이제 매료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상업 부동산에 그렇게 많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저금리에서 이제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우리로 치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다고 뭔가 빌딩 비싼 거 이렇게 큰 거 지을 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고금리를 감당 지금 못해서 점점 이제 그 건설업자부터 파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소 지역 은행들은 빌려줬던 돈을 떼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동영상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이머전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긴급 금리 인하를 6월까지 할 것이고 미국 내 6개 큰 은행만 살아남게 돼서 그 은행들 통해서 CBDC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지금은 뭐 조회수가 한 90만에 100만에 가까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자, 대공황급 위기가 닥친다면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대형은행 6개만 살아남을 거고요. 자, 실업과 파산과 또 자산은 폭락했을 그 시기에 미국 정부는 대형 은행들을 통해서 CBDC를 론칭시킬 것이다. 근데 핵심은 뭐냐?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분이요? 너희들 코인 해봤지? 지금 테라루나 스테이블 코인 망한 거 봤지? 뭐 작년 테라루나부터 뭐 FTX,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까지 코인만 들어가면 다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 스테이블 코인 그거 너 담보 없는 거 알지? 잘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 CBDC 써라는 거죠. 정부가 보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CBDC를 도입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신 의도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을 파산하고 뭐 대공황 이게 어떻게 의도적이냐?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 에드워드가 답을 합니다. 의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Great Reset, 결국 잘 준비합시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뭐 3월 22일 기사네요. 성인 가상화폐 계좌 보유가 골칫거리다. 성인의 16%가 지금 코인 계좌 이거 갖고 있는데 난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게 이제 회자가 됐었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이 CBDC 파일럿 테스트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소매용은 조금 그렇고 이제 도매용 CBDC를 아마 구축을 할 예정이다. 누구랑 함께?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자, 그는 한국의 정보기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거액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되겠죠. 자, CBDC 이게 뭐 해외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 CBDC 우리나라가 저는 선봉에 설 것이라고 봅니다. 자, 각국 정부는 조만간 이런 빅테크 기업 각종 명분과 혜택을 주면서 CBDC 이거 강제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BIS의 그 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CBDC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통제할 것. 자, 이 통제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는 이 CBDC에 대한 저항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미국의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상원 의원입니다. 자, 이분은 CBDC 금지 법안을 상정을 실제로 시켰고요. 미 연방 정부로부터 더 나아가서 독립을 희망합니다. 친크립토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플로리다의 주지사입니다. 드산티스라고 해서 이제 공화당의 뭐 대선 후보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자, CBDC는 혁신을 저해하고 정부가 우리를 더 크게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로 가게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지사로서 플로리다 주민을
CBDC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라는 실제로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도를 했냐 비의도냐 의도를 안 했냐, 이제 제 생각을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뭐 복잡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미 연준에서 2008년도 이후 작년까지 무려 14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요. 특히 지난 2, 3년간은 아예 전 세계 빚이 치솟았죠. 근데 작년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연준에서 금리를 9번 연속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4번을 포함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뭐 IMF다,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지만 그거 다 지역 문제였습니다. 2012년 유럽도 지역의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그 어떤 경제 주체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국가나 기업이 없죠. 그러면 이 정도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반드시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을 하고 대응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생존과 대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IMF가 크립토를 이제 금지하는 것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많이 들었던 말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는 싸우고요. 마침내 당신이 우리가 이기는 순간이 오죠. 자, 제가 2014년도 한국은행에 찾아가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한다고 연사 요청했을 때 그들은 비트코인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시가총액이 조그맣다며 하면서 무시를 했었죠. 자, 2017년 8년도 유시민 의원이 나왔었고요. 또 그 지상파에서 박상기의 난이 나왔죠. 너희들 아직도 코인 하냐? 비웃었었잖아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코인베이스를 기소하고 리플을 소송 걸고 뭐 바이낸스를 그렇고 뭐 테라가 어떻고 정말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3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승리는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뭐 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인내해야 하는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 승리는 결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좀 잘 이겨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